국내 암 사망률 2위인 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 최외과 서경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꼭 드려요, 제가. 간은 좋으세요? 저는 간은 좋습니다. 갑자기 당황하셨죠? 네, 무슨 약간 질문을 당황했지만 해가지고. 네, 뭐 기록을 안 보실 테니까 저희가 이렇게 간은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국민 암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간암이라고 해서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2위나 됐을까요? 예를 들어 위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를 사실 전체를 절제할 수 있고 네네. 그거를 다 제거할 수 있지만 간은 이제 대사, 합성, 해독 이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네네. 생명에 꼭 필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네. 다 제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간 기능이 나쁜 환자가 많아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한 뭐 5년 생존율이 아직까지 30% 미만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예. 하지만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조기 발견을 하면 아는 길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거 이제 차차 또 얘기를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은 침묵의 장기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 증상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발견했을 땐 늦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증상이 없이 정기 검진으로 발견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네. 만약에 증상이 있어서 벌써 간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간염이 걸리면 비감염자보다 위험이 얼마나 더 높아집니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100배 이상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100배요? 네네. 간암 환자 중에 거의 75%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비형 간염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고요. 예. 한 15%가 C형 간염을 갖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 위에 알코올이 한 10%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상인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네. 대부분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서 교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술 먹는다고 간암이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조금 안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이거 봐라. 이게 위험 인자 자체가 그러니까 B형 간염에 굉장히 치중돼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일반적으로 간이 술 때문에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알고 많이 있었거든요. 하고 물론 술 네.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확률이 더 늘어나고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B형이나 C형 간염을 최근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 네, 그거보다는 알코올성 간 질환의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도 간암은 B형, C형 때문에 바이러스 생기는 게 거의 반 이상을 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바이러스 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상승 진짜 효과가 완전 시너지가 있어서요. 나겠죠.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매 시간 제가 이제 교수님들 뵈면서 저도 제 몸을 한 번씩 상상을 하고 짚어보거든요. 네네. 특히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은 네네. 그런 좀 분야입니다. 뭐 남자분들이 대부분 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래도 있겠어요. 간 때문이야. 좀 네. 불러주시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제가요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방간 수준이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남자라면 다 대부분 지방간이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좀 발전하면은 또 염이 될 수도 있고 네. 병변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최근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비만인 사람이 네. 서양보다는 적다고 생각해서 네. 상당히 적을 거로 예상을 했지만 전체 인구 중에 지금 벌써 한 30% 이상이 지방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순 지방간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없어질 수 있는데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방간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간 경변이 되면은 아직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간 경변에서 그 자체가 암을 발생시킬 수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물론 흡연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간이라는 장기의 특징을 좀 제대로 알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간암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정확하게 어떤 걸 간암이라고 합니까? 간암은 벌써 일차 원발성으로 생기는 일차성 간암하고
전이성 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발성 간암이라는 거는 간 자체 내 세포에 생기는 거라서 간세포암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담간세포암이 있는데요. 그거는 임파선 전이를 잘하고 네. 원격 전이를 잘하는 암으로서 간세포암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사실 예후는 더 나쁩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70%, 8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간세포암입니다. 그렇다면 간암이 다른 암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뭘 짚을 수가 있을까요? 간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 경변, 간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다른 암하고는 틀리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물론 조기에 발견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진행될 경우에는 간 기능, 간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암도 치료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치료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복잡하네요.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에는 진짜 증상이 거의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거든요. 네. 증상이 뭐가 있으면 내가 미리 알 텐데.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우연히 발견되거나 네. 또 정기 검진을 해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네. 일단 증상이 있어서 여기가 너무 아프거나 우상복부라고 그러죠. 네. 그 간의 위치는 배의 간이 이쪽으로 오른쪽 위에 갈비뼈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 아프다는 건 벌써 이제 간의 종괴가 커져서 그 막을 갖다가 팽창시키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져지거나 종괴가 예, 심지어 만져지는 경우도 굉장히 큰 경우에 만져지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벌써 상당히 진행됐다는 걸 알 수 네네. 있고요. 혹시 그런 증상 없나요? 우리가 뭐 눈이 노래지고 뭐 황달기 있고 이러면 너 간이 안 좋아. 황달 자체는 간이 나빠져야지 오는 겁니다. 물론 간염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간이 점점 나빠져서 황달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말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황달은 이미 많이 갔다는 얘기네요. 네, 또 뭐 심하면은 결국 간암이 파열돼서 배에 피가 찰 수도 있고요. 정맥류가 터져서 피도 토하고 이런 말기 간 질환 증상이 결국 간암에 있어서의 마지막 증상이 될 수 있겠죠. 보통 저희가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주로 간을 좀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거 외에 실제로 진짜 검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암은 아주 고위험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그 B형시형 간염 환자들에 네. 있어서 간이 나쁜 환자들에 있어서는 6개월마다 초음파 물론 좋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로서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간암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의 혈액 농도를 재는 거죠. 이 국가 검진에서도 6개월마다 그런 고위험군에서는 하고 있죠. 초음파는 편리하고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만 진단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좀 될 때는 결국 CT나 MRI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CT나 MRI요? 네, CT, MRI는 상당히 요새 발전이 돼서 네네. 간암 진단에 아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직 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간암에서는 사실 조직 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대장이나 이런데 위나 이런 거는 용종이 생겼다 그러면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간암 쪽은 그게 아니네요. 네, 여기는 간암 CT나 쪽은 MRI로 판단하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네네. 잘못 간을 찔러서 출혈이 있거나 암을 건드려서 복강에 그 파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개의 검사로서도 거의 95% 이상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오시는 환자의 표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상태, 네. 뭐 피부라든지 눈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대충 거기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심한 환자들은 볼 수 있고요. 예.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저 젊은 여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오는데 저 사람 분명히 양성 종양을 갖고 갔을 거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교수님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겠습니까? 본인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네. 자, 간암의 치료 방법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간암이 이제 확진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간암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간암은 네. 간암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네. 간 기능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이 나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간암을 다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 자체를 없애버려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해서 예. 절제해서 다 없앨 수 있고 네. 남아있는 간으로 충분히 환자가 회복할 수 있다면은 첫 번째 길은 일단 없애는 거, 없애는 수술적 절제를 예. 할 수 있고요. 예. 예전엔 그걸 대부분 이제 개복을 해서 큰 상처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병원도 50% 이상 네. 간암에 있어서 복강경 간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개의 구멍을 뚫어서 예. 간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간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일 원칙적인 게 간암이 발견됐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간 절제술은 제일 중요한 게 종양의 개수나 또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한쪽에 있어야 되고요. 간 기능이 충분히 있다는 걸 갖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간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간이면은 한 70%를 절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간세포암 환자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일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간세포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간 병변을 같이 갖고 있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상당히 조금 절제를 해도 간 절제 후에 간 부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평가를 해서 알맞는 양의 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2차적인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게 간이 나쁘고 간 경변이 있으면서 종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 이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간 절제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단백질 많은 음식을 좀 섭취하고 살찌지 않게 하고요. 네. 살이 찌면 안 돼요. 예, 살찌면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엉뚱한 짓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술 마시거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마시거나 또는 또 이상한 약재를 먹는다든지. 간에 좋으라고. 네, 그런 뭐 약재들. 쓴바귀즙 뭐 이런 거.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난 그 먹은 수술에는.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도 모르게 나왔네. 저도 그게 뭐 진짜 나쁜지 아닌지는 안 해봤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간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제의 약물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서 섭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주변에 네. 실제로 간 이식을 하셔서 지금 뭐 방송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후의 방법인가요, 간 이식이? 간 이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간암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간 이식은 네. 물론 좋다고 하지만 기증자가 있어야지 되는 일단 일단은, 수술입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기증자하고 받는 사람하고 환자하고의 네. 모든 게 잘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처음에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제 간 이식은 사체 간 이식, 생체 간 이식 나누는데요. 네. 사체 간 이식은 사실 굉장히 응급 환자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은 생체 간 이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조기 간암에 있어서 간 이식을 하면은 거의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80% 이상이거든요. 다만 진행된 간암에서는 아직도 재발률이 높아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발견은 됐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간암이 발견됐는데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해서 진행을 막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초기에 발견했을 때 크기가 작거나 또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3개 이하로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에 간 이식을 하면은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절제만 하면 되지 않나요? 국소니까? 절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절제를 해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년 사이의 재발률은 거의 50%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은 70%가 간암은 재발을 합니다. 재발률 그렇게 높아요? 네, 주로 간에서 재발을 합니다. 간암은요. 다른
암은 뭐 5년이 지나가면은 네. 그게 완치라고 볼 수 그렇죠. 있지만 예.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 지나도 재발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를 다 없애지 않은 한 간에서 재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간의 성질 자체가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간 이식은 전체의 간을 다 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간을 갖다 새로운 간이 넣는 들어가기 거니까. 때문에 예. 그 나쁜 간을 다 없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발할 요지를 없앤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예. 진행된 간암 환자에 있어서는 간세포가 벌써 혈액을 타고 가거나 다른 장기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간에도 재발할 수 있고 밖에 물론 폐나 뼈나 이런 데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이식이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없고 조기 간암 환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진행이 멈췄다라고 할 때 사실 이식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치료가 돼서 네.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그런 암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 네. 때 예. 그때 간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비수술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것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많이 하는 네. 것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 말은 좀 복잡하지만 네, 네. 혈관에다가 간암을 공급하는 혈관을 갖다 막고 네, 네. 거기다가 화학요법을 하고 예.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써 간암을 많이 없애는 거죠. 물론 다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절제나 네. 고주파가 안 되는 환자한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탄올 주입술 네. 또는 고주파 열치료술, 예. 방사선 물질을 집어넣는 방사능 색전술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쪽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네요, 기술은. 예, 간 기능이 나쁜 환자들 또 많이 진행돼서 절제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고주파 열 치료는 간암 중에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조기 간암에 대한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고 대개는 3cm 이하, 3개 이하의 종양에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술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간단한 시술에 속하고 다만 시술 전에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와 함께 시술의 계획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로 바늘의 삽입 경로나 종양의 소작 범위 그리고 위험한 구조물이 없는지 등을 평가한 후에 2박 3일 정도의 입원으로 간단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입원하시게 되면 시술 전날 입원을 하시고 시술 당일 입원하고 다음날 아침 정도에 퇴원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피 고주파 열치료술은 바늘을 이용한 중대적 시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일부 발생할 수 있고 중요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약 2 내지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주로 일어나는 중요 합병증은 간에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작을 한 종양 내에 염증이 발생해서 농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열 전달이 주변의 중요 구조로 잘못 전달되어서 대장이나 소장 또는 담도 등이 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유도 영상 매체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인공 복수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위험한 구조물을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 수술 받았어요. 네. 잘 됐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네. 전공의 때만 해도 간암을 수술하면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랬지만 네. 요새는 수술 자체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가끔
배 농양이 생기는 경우 정도, 네. 상처가 곱는 정도,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간 기능이 나쁜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네. 간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간 부전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 예전같이 무슨 심한 출혈이나 예. 뭐 폐혈증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많이 좋아졌고 혹시 소 교수님만 그렇게 완벽하게 아닙니다. 하시는 거 이건 아닙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아. 간암의 수술은 이제 표준화돼 있고요. 세미나도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방법도 서로 그럼요. 공유하고. 방법도 공유하고 네. 특히 복강경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최근에 많이 좋아졌지만 네.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 예. 아까 간 이식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혹시 간 이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까요? 이제 혈관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담도를 있기 때문에 네네. 혈관 합병증이나 담도, 특히 담도 자체에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수술 이식 후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기고 대사 질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생기기 때문에 장단점을 살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식을 하지만 네.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네, 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간암은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 병인 거죠, 그러면? 간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난 지금 얘기 듣고 그럼 간암은 완치가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단지 네. 우리가 선별 검사를 잘해서 네, 네. 조기에 발견을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 최근에 수술도 잘 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고주파열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 색전술을 하고 나서 잘 치료가 되면은 네. 간 이식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래서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브라보. 예. 아니, 저는 단지 계속 그 하여튼 최악의 경우를 문제는-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완치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지 드물게 성격이 굉장히 나쁜 암이 생긴 분들은 아직까지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간암 완치될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지금까지 서경석 교수님과 함께 간암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간암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로 아주 심플하게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간 이식 수술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할 수 있다. Yes or No. 뭡니까? 노입니다. No. 희망적이네요.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할 수 없던 게 최근에 새로운 약제의 개발로 인해서 네네. 이런 거를 혈액형이 불일치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Yes, 예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노은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 강의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이거는 가능하다고 몇 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네, 여러 약제 그거를 갖다가 억누를 수 있는 약제가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예, 희망적인 얘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간암은 전조 증상이 없다. 이거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스 오너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예스입니다. 예스. 네. 간은 워낙 큰 장기고 거기에 1, 2cm의 종양이 생겼다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큰 종괴가 생기거나 네. 압박 증상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겼을 때 겨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이거 봐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네. 내지는 너 간 큰 놈이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담대할 때? 네. 실제로 간이 커서 그 사람이 담대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커집니다. 그래요? 네. 그 자체가 간이
이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알코올 대사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해와 진실 여기는 없지만 네. 이 간 큰 놈이네라고 해서 간이 크다고 해서 담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럴 간 가능성은 크기와는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간암에 걸리지 않는다. Yes or no? 노입니다. No.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인은 비형간염, 맞아, C형간염입니다. 바이러스라고 그러셨어요. 네, 알코올이 해당되는 부위는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 물론 도수는 좀 점점 늘어나고 있고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코올을 할 경우에서는 그게 점점 더 더 안 좋아지죠.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 갑니다. 모든 간염은 방치하면 간암으로 발전한다. 이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자, yes or no로 얘기해 주시죠. 노입니다. No. 네. 간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급성 간염,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B형 간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B형 간염은 한번 간염이 생겼다가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렇지만 유아기에 생기는 그런 간염이 생기면은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네. 만성으로 되고 만성 간염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 아까 그 간암의 원인 중에 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B형 간염이 걸렸다가 네. 나와서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질 확률이 없는 건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간암으로 갈 확률은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술만 좀 네, 술만 좀 줄이시면은 술만 모든 좀 게 완벽해질 그 술을 것 같습니다. 먹더라도 10% 확률밖에 없는 거네요. 뭐 생기면 100%죠. 안 넘어가시네. 예. 조금 안심하려고 내 입장에서 질문을 막 드렸는데. 근데 이제 B형 간염도 그렇게 나이 들어서 드신 B형 간염은 네. 다 급성으로 지나가고요. 주로 엄마로부터 얻는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가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B형 가족용으로 간염의 받은. 경우.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질문 주시죠. 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해서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노예요? 네, 놉니다. 술이 세다고 해서 간암에 안 걸리고 적게 걸리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네네. 예, 적게 먹어도 간에 손상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네. 특히 또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여성은 간에 손상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같은 양을 먹어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는 간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술이 세다고 그래서 네. 그걸 간암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그 임하고는 차이 상관이 그건 없다? 아니고, 네, 상관은 없고요. 그 대신에 마시면 상당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 분들,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알코올에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세다고 해서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건 절대 아니지만 세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손상 받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손상이 오히려 네. 가는 사람, 네, 그러니까 네. 술에 약한 사람은 더 위험할 수는 있다. 더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자,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 많은 의사와 함께하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이 시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간암 환자의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간암 환자 물론 균형 있는 식사가 좋습니다. 고탄수화물, 고지방식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지방을 축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 나쁜 분들은 어패류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생선. 비브리오 같은 것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날건 먹는 거를 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좀 주의하시고 네, 네. 꼼꼼하게 식단을 챙겨서 드시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간 절제 수술을 하시거나 사실 우리가 항암 치료하는 경우에 치료 종류는 다르지만 식소요법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하는 중에는 항암제가 전신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 섭취가 중요하고 간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수술로 인해 생기는 요구량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다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 무기질 등 균형 잡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등의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시고 소화만 되신다면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하시고 나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단백질이 필요한 기준을 우리가 권장량을 말씀을 드리면 밥을 한 공기를 드셨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 단백질은 한 끼에 고기가 한 요 정도만 되면 4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의 한 2배 이상, 2배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생선으로 챙겨 드신다고 하면 요거 한 토막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2토막 정도 생선과 고기를 드신다고 하시면 한 이 정도의 단백질 반찬은 최소 드셔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 수술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회복 기간 동안에는 비브리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선회나 민물고기를 익혀 먹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는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암에 걸린 분들 다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경험상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간이 나쁘다 하다 그러면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맞아요, 좋다고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자식들이 또 간에 좋다고 사가지고 오고 맞아요. 그런 걸 저한테 갖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예. 있고 또 몰래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검증된 것만 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해서 실험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꼭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서 미리미리 발견하면 해결책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암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암을 친구처럼 사귀면서 네. 그러면서 생기면 또 없애고 또 지내고 이런 정기 검진을 잘 받으면 생명 연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오늘은 간암에 대한 모든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쉽게 유도를 해주셔서 네. 저도 쉽게 말할 수 있었고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침묵의 장기 간. 하지만 간암은 뚜렷한 고위험군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거든요. 정기 검진으로 간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간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